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투펀치 블루 25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어떤 이슈로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사실 가벼운 이슈예요. 빅4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학생이 3명, 순주마님, 네. 뱃속에 있는 말금이까지 해서 4명이잖아. 여기 지금 4명이 있어요, 학생이. 네, 말금이는 어디 팬이니? 여기는 뭐 첼시 팬이라고? 네, 말금이는 첼시 팬. 엄마는요? 엄마는 뭐 여러 가지 팬인데 예. 사실 아빠가 맨유 팬이라서 좀 그쪽으로 많이들 맨순주로? 아이, 이제 맨순주 가는 거야? 우리 코바형에 이어서 맨순주로 가는 거야? 맨순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말금이는 70팬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빅4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요즘에는 빅6라는 표현을 잉글랜드 언론에서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올 시즌의 초반이지만 아직 지금 4경기밖에 안 했어요, 프리미어리그는. 근데 초반인데 시즌 전에 사실은 많은 패널 전문가, 잉글랜드 전문가들도 그렇고 사실 객관적인 전력만 봐도 네 팀이 거의 1, 2, 3, 4, 2, 4강 안에 들어가는 똑같은 예상들을 올 시즌에 거의 다 했었습니다. 맞아요. 아주 극히 일부, 몇십 명 중에 한 명이 다른 팀을 넣은 경우가 있긴 있지만 사실 올 시즌만큼 바로 이 네 팀을 다 1, 2, 3, 4, 2 순위 안에 넣은 시즌은 최근 들어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즌 전부터 올 시즌은 빅4 체제가 다시 되나? 라는 느낌을 줬죠. 그 팀이 어디예요? 맨유, 첼시, 맨유, 첼시, 맨시티, 맨시티, 리버풀. 그렇죠? 아스날. 아스날 또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스날은 예상 4위권 예상 밖에 다 있었죠. 어쨌든 이 네 팀 시즌 전에도 이 네 팀이 이제 4강 안에 들 것이다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4경기밖에 안 했는데 진짜 빅4 체제로 다시 개편되나? 라는 진한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 물론 맨시티는 첫 경기 지면서 삐걱했지만 맨시티만 3승 1패고 지금 나머지 팀, 세 팀은 3승 1무. 그쵸? 물론 지금 에버튼도 같이 3승 1무로 승률이 좋지만 에버튼보다는 지금 네 팀이 고무적인 건 득실 차가 압도적이에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공수가 다 안정된 초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강팀의 조건이죠, 사실은. 네. 공격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비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질 때 진짜 빅 팀들이 형성이 돼요. 그 그룹들이. 그러니까 올 시즌은 예상대로 기존의 빅6 체제하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빅4. 근데 제가 다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옛날에도 빅4가 있었죠. 그렇죠. 빅4라는 표현은 사실 언론에서 만든 용어잖아요. 근데 왜 빅4라는 용어가 예전에 생겼었을까요? 그때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죠. 두드러지게 강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섣부를 수는 있어요. 아직 4경기밖에 안 했는데 행보들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근데 너무 압도적으로 초반에 딱 벌써 그림이 형성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 선생님, 그러면 옛날 빅4는 언제쯤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박지성 선수 때문에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가 안방으로 침투가 되고 많은 시청률이 나올 때 그 무렵이죠. 바로 2005-2006 시즌부터 2008, 2009 시즌까지 이 기간이 이제 4시즌이에요. 4시즌 동안 당시 빅4죠. 네, 어디일까요? 맨유, 첼시, 리버풀. 리버풀. 그리고 한 팀은 어디일까요? 교장 선생님 좋아하시는 아스날. 그렇죠. 이게 바로 과거의 빅4인데 이 빅4 네 팀이 4시즌 동안 한 번도 4위권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네 팀이 계속 갔었습니다. 1, 2, 3, 4, 2 순위들이 조금씩 바뀌지만 이 네 팀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자연스럽게 빅4라고 붙여줬고요. 그리고 그렇게 붙여줄 수 있는 이유는 2005-06 시즌 또 2006-07 시즌 두 시즌은 네 팀의 어떤 팀보다 득점을 많이 한 팀이 단 한 팀도 없었고요. 실점을 네 팀보다 그 어떤 팀보다 적게 한 팀도 한 팀도 없었어요. 득점도 제일 많이 하는 네 팀, 실점도 가장 적게 하는 네 팀, 5위권하고 플러스 20 이상 차이가 나요. 평균.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예요. 그렇게 빅4가 굳건히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잉글랜드 언론들은 빅4라는 이름을 언론에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빅4네요. 그렇죠. 그리고 2007 시즌, 08 시즌도 비슷해요. 이때는 실점은 역시 똑같이 이 네 팀보다 그 어떤 팀 실점보다 낮은 팀은 단 한 팀도 없었어요. 반면에 득점만 아스톤 빌라 한 팀이 이 당시에 첼시, 리버풀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요 한 팀이 톡 튀어나온 적이 있지만 아스톤 빌라는 그렇다고 실점이 적어서 이 팀하고 같이 붙은 게 아니고 실점은 많았기 때문에 경쟁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역시 빅4 체계가 압도적으로 득실을 유지하고 있었죠. 2008-09 시즌은 여기서 맨유, 첼시, 리버풀 이 세 팀이 실점이 20점대예요. 리그 전체 실점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실점이죠. 근데 아스날만 실점이 좀 많았어요. 37실점인가? 아스날만. 그래서 아스날보다 실점이 적은 팀이 딱 한 팀이 생겨버렸어요. 풀럼이 34실점 해가지고 딱 한 팀, 아스날보다 적은 팀이 생겼고 득점은 이 네 팀보다 많이 한 팀이 단 한 팀도 없었어요. 두 팀 정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네 시즌은 거의 5위권과 평균 득실차가 20골, 20골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빅4를 형성을 했었죠. 그 밑에 순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큰 격차가 나고. 그만큼 이 네 팀의 빅4 체계가 굳건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09, 그다음에 2010 시즌. 이럴 때 갑자기 리버풀이 7위로 추락하면서 그러면서 충격적이었죠. 당시 리버풀 팬들은 충격과 함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빅4 체계가 리버풀의 7위 추락을 시작으로 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2008년 무렵부터 맨시티는 뭐가 들어왔어요? 자본. 만수르가 들어왔죠. 돈을 대기 시작해서 네. 한 13년 이 무렵 이후부터는 맨시티가 강으로서 완전히 이제 자리 잡는 치고 올라와서 끼고 들어오는 상황이 생겨버렸고 리버풀은 한동안 암흑기가 계속 이어지죠. 순위가 처져서. 그러면서 이제 빅4 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재편이 되고 레스터시티가 갑자기 깜짝 우승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토트넘이 또 끼고 뭐 이러면서 16, 17, 17, 18, 18, 19 빅6가 생기죠. 네. 이 네 팀의 플러스 맨시티, 토트넘 1위부터 6위까지 요 팀만 3시즌 동안 순위가 계속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1위부터 6위까지는 이 빅6 팀들이 계속 3시즌 동안 6위 안으로 다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에 언론에서는 빅6라는 표현이 생긴 거예요. 네. 확고한 어떤 그림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용어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은 또 빅6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왜? 빅6가 2018-19 시즌 이후에 뭐 레스터가 갑자기 뭐 지난 시즌도 레스터가 올라가고. 5위로 올라가고 중간중간에 레스터가 끼고 뭐 웨스트햄도 끼고 갑자기 또 이래 버리니까 혼선이 생기면서 빅6라는 구도가 또 깨지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 형국에 다시 올 시즌에 과거의 빅4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 근데 팀이 하나 바뀌었죠. 아스날이 빠지고 대신 맨시티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어쨌든 빅4 구도.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이 빅4라고 하는 게 뭔가 강팀들이 형성되려면 공통적으로 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뭐 비슷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이 왔으니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써주셨던 공수 안정. 공수 안정 맞아요. 일단 뭐 우리가 축구계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우승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밸런스. 밸런스도 필요하고 수비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아까 뭐 빅4 체계 2005-6 시즌부터 4시즌 봤지만 수비도 좋고 공격도 좋고 그 공수 밸런스, 득실차가 아주 크죠. 그렇게 강팀이 이제 형성이 되는 조건이에요.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권 안에 드는 팀이 되려면 어떤 선수들이 필요해요? 월드 클래스. 네. 이런 선수들이 또 같이 월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선수들이 축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유다. 맨유 편하게 뭐 프리미어리그 그래도 꽤 보신 분들은
금방 떠오를 수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당시에 주축 멤버들이라고. 월클 박지성. 박지성도 있죠. 우리 언성 히어로죠. 박지성 선수는. 맨유는 당시에 어땠어요? 전체적인 그 구도가 최고의 키퍼 반데자르가 있었고 중심축이에요. 퍼백은 누구예요? 박지성의 가장 절친 에브라. 최고의 센터백, 월드 클래스 센터백 누가 있었어요? 리오 퍼디난드가 있고 또 비디치가 있었죠. 오른쪽 수비는 뭐 0506 시즌까지는 그때까지나 그 다음 시즌까지 이렇게 또 하작을 했던 게리 네빌이 있고, 그렇죠? 스콜스가 있었고 한 시즌 더 있다가 들어왔나? 캐릭이 있었고 킥스. 그리고 그쵸 긱스. 공격에는 누가 있었어요? 호날두, 루니, 그렇죠. 0506 시즌 처음에는 반니스텔로이도 있었죠. 반니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테비즈가 들어와서 활약을 할 때도 있고 백업이나 주전으로 또 팀을 도와주는 선수들 누구 있어요? 우리 박지성 선수, 존 오셰이, 데런 플래처, 뭐 웨스 브라운 뭐 많잖아요. 당시 멤버들이 기본 축이 다 월드 클래스예요. 약간의 변화가 들어가지만 뭐 중간에 공격수들 뭐 사하 뭐 이런 선수들이 뭐 이렇게 약간 받쳐주고 뭐 이런 하지만 중심축은 당시에 엄청난 골득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맨유의 빅4 체계의 중심이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대야, 루크쇼, 맥과이어, 바란, 완비사카, 뭐 마티치나 프레드, 포그바, 그다음에 산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어리지만 확 올라오고 있는 키우고 있는 그린우드, 여기에 호날두. 나이가 많으니까 뭐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배려는 여긴 또 카바니가 같이 해주겠죠.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백업에 레시포드, 링가드, 마샬,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선수들도 다 제가 보면 월드 클래스라고 봐요. 뭐 테야, 뭐 바람 맥과이어, 뭐 포그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호날두, 중심축이 루크쇼, 뭐 다 세계 이제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른 월드 클래스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이런 선수들 다 월드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는 중심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때와 비교해서 밀리지 않는다. 빅4 체계로 다시 한번 완전히 강팀으로 갈 수 있게끔 추가 영입이 잘 됐기 때문에 바란, 호날두, 산초 정말 필요한 영입이 되면서 딱딱딱 점을 찍었죠. 지금 빅4 체계는 그 당시 빅4보다는 리그 경쟁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이른바 빡세요. 왜? 잘하는 강팀들이 지금 워낙 많아졌어요. 돈들이 그동안 예전보다는 16년 전보다는 많이 프리미어리그로 쌓여서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고 경쟁자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빅4의 모양새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은 선수란 얘기예요. 이 팀 자체도. 맨유 예를 들었지만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그 옛날에 하도 맨유가 좋았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예, 남편한테 세뇌 당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때 뭐 과거를 너무 좀 보정해서 제가 좀 너무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건 아니에요. 기억이 막 있으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약간 과거에 대한 어떤 추억? 그것 때문에 점수 조금 더 주는 느낌도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이거를 넘어섰다고 이 시절을 완전히 넘어섰다고는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래도 뭐 그린우드나 이런 잠재성을 가진 선수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월드 클래스지만 게리 네빌은 이미 뭐 전성기가 지났던 나이가 많았던 상황이고 다른 선수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긱스도 이때 이미 나이가 좀 꽤 있었고 뭐 하긴 했지만 전적으로는 멤버만 보면은 그때 멤버보다는 아직 이 지금의 이 맨유가 완전히 넘어섰다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지만 산초, 뭐 그린우드 또 젊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해서 충분히 근접할 수 있는 정도 스쿼드는 아닌가. 충분히 다시 한번 맨유가 크게 전성기를 열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506 시즌이나 이때도 맨유도 그랬지만 첼시도 공통점은 그거예요. 이른바 코어 축의 월드 클래스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쭉 4시즌 동안 빅4 체계를 유지했던 첼시의 중심 멤버들 보세요. 맨유에 반데즈가 있었다면 첼시는 누가 있었어요? 체흐. 센터백 중심엔 존 테리, 그다음에 까르발류. 갈라스도 있었죠. 아스날로 가기 전에. 또 오른쪽에는 파울로 페레이라,
포르투 챔스 우승의 주역이었던 허리라인엔 마케렐레, 애샹, 램파드, 드록바 때까지만 해도 로벤 더프가 있었죠. 조콜도 또 뭐 있고, 그리고 뭐 구두연센 이런 선수도 있었고, 체흐, 존 테리 까르발류, 마케렐레, 램파드, 드록바. 중심축은 첼시니까 파란색으로 해. 동그라미 쳐야지. 애정이 있는데요. 중심축에 이 월드 클래스 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선수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죠. 이 존 테리 카르발류의 중심 라인, 그리고 마케렐레, 램파드의 애쉬앙의 이 중심 라인. 여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뭐 그 다음 시즌부터는 합류를 합니까? 발락. 크레스포가 한 시즌 들어와서 또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셰브첸코도 들어오고, 수비진에는 알렉스 임대가 있다가 들어와서 합류를 하고, 말루다 또 들어오고, 아넬카 들어오고, 공격진의 부분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뭐 드록바, 뭐 아넬카, 말루다 라인이 그 뒤 시즌에는 있었고, 그 전에는 뭐 크레스포가 또 있을 때도 있고, 셰브첸코가 또 같이 있을 때도 있지만, 크레스포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줬고, 셰브첸코는 생각보다는 많이 못 해줬죠, 몸값에 비해서. 근데 말루다, 아넬카, 특히 아넬카는 뭐 기본은 해줬고 했지만 여전히 중심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살을 붙였기 때문에 결국 첼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빅4 체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성과를 꾸준하게 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멤버도 어찌 보면 비슷하죠. 전술은 지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체흐 대신에 지금은 누구예요? 맨디 키퍼. 지금은 3백이잖아요. 위디거, 뭐 티아고 실바, 또는 뭐 크리스텐센, 아스플리쿠에타, 또 여기 제임스, 리스 제임스. 물론 아스플리쿠에타가 뭐 이렇게 윙백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뭐 알론소, 또는 뭐 치르엘, 우에파 우레 선수를 받은 조르지뉴, 캉테, 네. 또 요즘에 잘하고 있는 코바치치, 그리고 하베르츠, 또 마운트, 그다음에 이번에 정점을 찍은 영입된 루카쿠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드록바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월드 클래스가 존재하고 공수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공격의 핵심은 역시 드록바였고, 중간에 뭐 셰프첸코, 크레스포, 뭐 아넬카, 칼루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곁다리로 도와주는 형태죠. 초기에 뭐 로벤 뭐 이런 선수들이 도와줬다면 그 4시즌 동안 변화가 좀 있었지만 중심축은 드록바가 잡아줬는데, 첼시는 사실은 그게 없었죠. 투엘 체제 들어와서는 베르너나 이런 선수들이 확실하게 못해줬기 때문에 필요했죠.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루카쿠가 지금 들어왔어요. 첼시로 복귀하면서 바로 뭐 본인도 드록바를 뭐 존경했던 선수였지만, 루카쿠가 드록바의 뭐 이름 좀 그런 표현은 그렇지만 대를 잇는 뭐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램파드의 대를 잇는 건 누구예요? 마운트죠. 메이슨 마운트가 그러한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포제셔닝이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조금 롤은 다르게 활용이 되지만 어찌됐든 느낌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켈레가 했던 롤, 이런 롤, 캉테 이런 선수들이 해줘야 되고요. 뭐 조르지뉴와 캉테가 같이 이러한 장점을, 마켈레 장점을 같이 잘 혼용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박스 투 박스 역할, 수비도 해주고 성실하게 뭐 연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 역할을 또 애쉬앙과 같은 역할을 코바치치가 또 해줘야 되고, 존 테리 까르발료가 중심이 됐던 이러한 수비 라인은 오히려 2명을 3명이서 같이 아주 경험이 풍부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티아고 실바가 교대로 경기를 치르면서 위디거 크리스텐센이 같이 도와주는 형태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스플리쿠에타가 중심을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체의의 역할은 역시 맨디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는 첼시도 당시의 빅4 체제 때 멤버들을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는 좀 비슷하게 계승받는 느낌도 있어요. 전술 운영 형태는 다르지만 역시 투엘 감독이 이런 부분을 현대 축구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전술 운영을 통해서 또 전술적 플러스를 가미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조세 무리뉴 감독 체제 때 이 당시에도 뭐 전술적으로 나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투엘 체제는 상당히 또 전술적으로는 첼시에게 지금 많은 힘을 또 같이 시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이 체제, 여기에 뭐 티모 베르너나
지에의 여기다 지금 쓰진 않았지만 지에의나 뭐 여러 지금 선수들이 또 백업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선수들이 이런 전체적인 선수층까지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밀리진 않는다. 네, 충분히 그 당시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각자의 네. 시대적 흐름에 맞게 또 전술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네. 지금 루카쿠의 또 폼을 보면 충분히 드록바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당시도 뭐 워낙 전설의 멤버들이 그때 시기를 이끌었지만 지금이 또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새롭게 빅4가 형성이 돼서 그때 멤버들 보세요. 그러면 또 이 당시에 축구를 또 봤던 친구들은 아 이때 전설의 멤버였어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보실 때는 비등비등한 거예요? 이 당시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진 않지만 프리미어리그 이 당시의 중하위권 팀의 수준과 지금 중하위권 팀의 수준은 차이가 있어요. 네. 지금이 훨씬 세요. 많은 강팀들이 생기고 또 일정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직접 비교를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당시를 비교해서 절대적인 점수를 주기는 좀 쉽진 않은 거예요. 하지만 뭐 이렇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 똑같은 팀 리버풀은 어떨까요? 리버풀을 볼까요? 레이나 키퍼는 일단 있었고요. 캐러거 선수, 히피아가 있었죠. 요나르네 리세가 있었고, 스티브 피넌, 샤비 알론소가 있었고, 제라드가 있었고. 다음 시즌 뭐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샤비 알론소 외에 루카스나 또는 마셰라노나 이런 선수들이 같이 이제 허리라인을 도와줬죠. 0506이면은 뭐 크라우치, 루이스 가르시아 뭐 이러한 멤버들이 막 섞였던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 시즌에 하나 둘 들어와서 역시 중심축 잡아준 거 4시즌 동안 해서 또 활약해 준 게 0607, 한 07, 08이었나요? 토레스. 제토라인. 그렇죠. 토레스 중심 잡아주고. 근데 카윗 들어오고. 그 옆으로 뭐 무슨 뭐 중간중간에 뭐 라이언 바벨도 오고 뭐 보로닌도 오고 뭐 몇몇 선수들이 있지만 그 전에는 크라우치나 뭐 다른 여러 공격수들이 중간중간에 크레이크 벨라미도 있었고 여러모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들을 공격에서 하면서 확실하게 앞에서는 무게가 맨유나 첼시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지만 뭐 제라드가 공격 역할까지도 같이 수행하면서 득점도 꽤 해줬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면서 뭐 크라우치나 다른 공격수들이 골고루 그래도 좀 역할 수행을 해줬기 때문에 빅4로 격차를 내줄 수 있었고 하지만 수비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이 중심을 확실히 잡아줬다. 샤비 알론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팀도 월드 클래스 중심의 수비 라인은 샤비 알론소부터 해서 축은 쫙 잡고 있었다. 제라드, 토레스. 제라드가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제토 라인이 있었죠. 한 시즌. 제라드가 세컨 스트라이크로 들어가서 같이 골을 좀 많이 넣어주고 또 카이 선수가 가세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내주고 하지만 이후에 선수들이 변화가 조금 되고 히피아 이제 떠나고 측면 풀백도 좀 바뀌고 알론소 떠나고 변화들이 생기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팀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고강화가 안 되고 전력 약화가 확 됐죠. 토레스는 또 나가고 갑자기 겨울 이적 시장에 첼시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0910 시즌에 어떻게 돼요? 7위로 확 떨어져. 그래서 사실은 리버풀은 그 이후엔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 빅4 시절의 중심축은 잡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어때요? 저는 지금이 오히려 밸런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리버풀 같은 경우는 특히 베스트 11만 놓고 봤을 때는 알리송 키퍼, 지금 로버슨 세계 최고의 센터백, 반다이크, 부상만 안 당하면 월드 클래스, 마팁, 또 세계 최고의 오른쪽 풀백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 아놀드, 파비뉴 중심 딱 잡아주고 핸더슨, 티아고 알칸타라. 지금은 월드 클래스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디오고 조타, 살라, 마네. 베스트 11만 보면 지금이 오히려 밸런스는 더 좋다고 보여져요. 이때보다도. 구단 운영을 잘 수행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리버풀은 올 시즌 역시 맨시티 하면 워낙 지금 멤버들이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빅4로 들어오는 거고 리버풀이 약간 애매하다고는 생각이 드는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하다. 그때보다도 강하다. 그때보다 더 강하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적으로만 보면 지금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이때는 좀 뭔가 막 복잡했어요. 막 변화가 좀 있고 중간중간에. 이때는 조금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 선수들이 꽤 몇 시즌 동안 가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올 시즌에 진짜로 이 빅4가 된다.
빅4가 공고히 다져진다. 한 시즌. 그러면은 한두 시즌, 두세 시즌 정도는 이런 빅4 체계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 멤버들도 또 여기다 살을 더 붙여서 조금만 축은 살아있고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 그 당시처럼 뭐 4시즌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두세 시즌까지는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와, 이 빅4 팬들이 지금 굉장히 이 오늘 블루를 보면서 희망이 차 있겠네요. 근데 뭐 지금 4경기 가지고 예, 사실 얘기하기는 이른데 4경기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렇게 나오네 빅4가 올 시즌은. 그게 지금 너무 초반부터 보이니까. 그 맨시티는 뭐 굳이 그때 당시엔 빅4가 아니었으니까 네.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아스널도 이 시즌은 아니니까.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빅4의 조건이 확실하게 좀 월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 합을 맞출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월클이 전술? 된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맨유가 어린 호날두를 들어올 때 호날두가 월클이라서 데려온 건 아니에요. 와서 월클이 된 거지. 리오 퍼디난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올 때 물론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이적료 들어오긴 했지만 이 선수가 진짜 세계적인 월클 프리미어를 씹어 먹을 거다. 뭐 그렇게 완전히 생각하다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라이언 긱스나 스콜스는 유스프 때부터 키웠으니까 월클을 사온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키운 거고. 첼시도 마찬가지예요. 드록바 선수를 프랑스 리그에서 데려올 때 이 선수 월클이야 이래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월클이 된 거지. 팀이란 거는 선수도 잘 키워야 되고 좋은 선수를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시기에 잘 데려올 수 있는 스카우팅의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감독의 전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때 그 팀이 월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우리 빅4가 되고 싶어. 월드 클래스를 사와야지. 그런 팀은 어디 있어요? 파리 상제르맹 뭐 이런 팀들이 막 돈으로 사오는 경우는 있지만 또 맨체스터 시티? 근데 맨시티도 월드 클래스라서 막 사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스카우팅을 잘한단 말이에요. 첼시도 스카우팅 실패해서 그냥 보낸 경우도 있잖아요. 데브라이너 다 첼시 선수였고 살라도 첼시 선수였고 그 선수들은 지금 리버풀 가서 월드 클래스가 됐고 맨시티 가서 월드 클래스가 됐잖아요. 이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섞이지만 또 그런 선수들을 잘 데려와서 월드 클래스를 만든 거죠. 키워서 월드 클래스로 만들어 놓는 거 중요해요. 물론 월드 클래스를 사오는 것보다도. 거기에는 근데 밸런스 있게 팀에 정말 중요한 옵션이 누군지. 첼시는 루카쿠가 정말 필요했죠. 그렇게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고 등지고 리턴 줘서 다른 선수들의 스피드를 이용하거나 하베르츠의 스피드를 이용하거나 뒤에서 뭐 지에어 같은 선수가 찔러주거나 또 베르너의 스피드를 이용하거나 이런 선수들을 이용할 때 루카쿠가 수비를 달고 역시 버텨주면서 포스트 플레이 리턴을 해주거나 본인이 직접 뒷공간 스프린트를 갈 수 있는 파워를 또 가지고 있거나 하는 공격수가 필요했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전술적으로. 근데 지금 그 선수를 딱 영입을 하니까 공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팀과의 합도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나머지 팀들에 대해서 소외하는 게 아니고 초반에 이제 선두권 싸움의 어떤 행보에 있어서의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리그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 리그를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라서 참 좋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레스터 시티가 됐던 웨스트햄이 됐던 또 어떠한 새로운 고춧가루 부대들이 나와서 리그에 더 살을 붙이고 힘을 낼 수 있을지.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은 사실은 지금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3승에 이제 1패만 있었지만 사실 누누 감독 지금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장기 레이스에서 쉽진 않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앉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네, 하지만 뭐 모르죠. 누누 감독이 무슨 때가 생기고 갑자기 또 케인 손흥민 또 콤비네이션이 막 장렬하면서 수비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 변수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현재 눈에 띄는 거는 요 네 팀의 어떤 득실차, 압도적인 득실차와 전력, 경기 내용, 결과가 지금 눈에 띄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원투펀치 블루에서는 원투펀치 팬들의 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이 연구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게 뭔지는 제가 아직 공개는 안 하겠지만 조만간 아마 그 기술을 응용해서
여러 팬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방송할 수 있는 또 시간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택트 소통 기대해 주세요. 네. 헌터펀치 블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